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시장은 전일 라이브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상당히 강세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강세장이 연출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아마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0월 증시 즉 바닥을 찍고 재반등의 시그널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도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앞에 나온 거는 전일장의 환율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국내 환율은 뭐 소폭 올랐지만 지금 마감이 1185 정도로 조금 더 소폭 떨어졌습니다. 환율에 대한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환율 자체를 먼저 차트를 좀 놓고 볼게요.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차트를 놓고 우리가 지금 먼저 봐야 될 이유는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환율을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가다에 말하면 이 추세적으로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추세를 지금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추가적인 국내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깨고 179원까지 내려오면 이러한 현상이 이제 시장 수급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추가적으로 1150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증시의 우호적인 흐름으로 연석이 되고 있고 원자재 금 또한 상당히 괜찮아요. 1500불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거시적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일 이제 이러한 환율 속에서 환율이 우호적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었고 미 증시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뚫을 예정이고 뭐 애플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OLED도 추가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반도체 다 간다 라고 생각이 돼요. IT 다 간다 라고 생각이 돼요. 뭐가 어쨌든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OLED든 일단은 다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내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장비들 전부 다 급등을 했고 뭐 전장 뭐 후방 뭐 비메모리 햄리스 파운드리 다 갔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엔터주들의 상승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 키 맞추기 내 종목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매도할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서 급등한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는 안 올라가 있는 종목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반면하는 거고요. 지금 섣부른 매도보다는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 끌고 가시기 바라고요. 제약바이오는 금요일날 일단은 50% 이상 그리고 ABL은 70% 이상 매도를 했다 하고 현대바이오는 전량이라고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다 매도, 올 매도를 했고 신규로 잡은 거 외에는 올 매도를 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올 매도가 진행이 됐고 일단은 이제 시장 그간의 시장을 주도했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HLB라는 굉장히 괴물 같은 종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오늘 저항에 부딪혔어요. 이 저항을 뚫고 13만원, 15만원을 뚫고 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야만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시장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 있는 제약바이오 추격하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은 오늘도 조금 뭐 장중에 뭐 꿈틀대는 모습은 있었지만 좀 약세가 지속돼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는데 반등시 비중 축소가 관점이 좋을 것 같고, 경협주는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네, 특히 푸른기술 장중에 16%까지 올라가고 한창 10%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분명히 이슈가 나올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그간 물려있는 개인 물량들에 대한 손절, 그리고 바닥권에 낙폭과대로 잡은 물량의 익절 부분이 교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을 보고 다시 저가에서 분할 매수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걸로 보여져요. 오늘 여러 가지 뭐 제3차 뭐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 뭐 등등의 이슈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서 음봉 하락시 매수 관점을 봐야 되고, 오늘 AI 관련해서 좀 14일날 발표가 날 걸로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표가 나지 않아서 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좀 쏟아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안 한 것 뿐이에요. 발표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공략이 가능하고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이슈는 조국 전 장관의 이 자진 사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엠바고가 나왔어요. 저도 몇 시죠? 1시 50분에 이거를 받고 2시 발표라고 했는데 정말로 2시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미리 이제 선침해하는 세력들도 엄청 있었을 거고, 이로 인한 시장의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화천기계는 하한가를 갔고 서영기계는 장중 상한가를 가는 등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 이 정치 테마에 이제 하나의 이제 뭐 단점이면 단점, 뭐 장점이면 장점이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 나타났는데, 관련해서 종목들 좀 봐볼 필요가 있고, 딱 대장주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서현전자, 안철수, 써니전자, 그 다음에 유시민이 황교안인가요? YBM넷 헷갈려라. 그 다음에 황교안, 한창대지, 이낙연, 남선, 알미늄, 이렇게 이제 좀 대장주 위주로 해서 종목을 보면서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하락할 때도 조금 더 늦게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뭐 프로그램이 장 막판에 좀 빠지면서 네, 마감이 됐는데, 지수적으로는 좀 코스피가 급등락을 했어요. 코스닥에 비해서는요. 일단은 그동안 매수를 했던 연기금이 매도세가 조금 나왔고, 장 막판에 조금 연기금에서 코스피 이게 아니네, 기관계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연기금 매수세는 그대로 있는데 장 막판에 일단은 개인 투매, 그 다음에 외인들의 매수폭 축소로 인한 약간의 뭐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IT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운수 업종, 즉 자동차 섹터는 악재가 출현하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 그간의 상승폭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좀 돌림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엄청 강했어요. 특히 반도체
포인트를 필두로 한 네, 매수세가 엄청 강했던 하루입니다. 네, 엄청 강했고 지금 통신업종에 하락이 좀 깊어지는데요. 통신 쪽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시장 순환매 속에서 그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과정에서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진다고 잡아서는 안 되는 네, 종목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상해를 보죠. 일단 상해 오늘 드디어 3000포인트를 좀 넘어섰고요. 상해 A가 아닌데 대충 그냥 A로 놓고 볼게요. 일단은 상해 종합으로 보면 3000을 오늘 드디어 넘었고 갭을 들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덩달아 올랐고요. 보조지표 함께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상해가 여기를 뚫어준다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국내 증시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일본도 견조한 흐름이고요. 원달러 견조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금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 전반적인 환경은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 한번 보고 가죠. 코스닥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20일선은 잠시 이탈했다가 돌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승 18 그 엘리어트의 한 파동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돌린다라는 거는 연장 파동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연장 파동이라면 이러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옴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연장 파동까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670포인트까지 시장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음봉을 띈 부분인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 외인 수급, MSCI 지수 보면서 대응을 하면 무리 없을 걸로 코스피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HLB HLB가 지금 직전 고점 부분에서 교수형 형태의 보이시면 교수형 형태의 캔들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캔들 모양에서 만약에 갭이 떨어지는 이러한 음봉 혹은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갭이 떨어지는 음봉, 갭이 나오는 음봉이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아일랜드 갭이 출현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종목에서 주의를. 그래서 지금 위험 수준에 있다, 따라 붙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단기 매매 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겠지만 그게 그리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신라젠 얘도 충분히 더 빠진 다음에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 가능은 하나 딱 그 선에서만 이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히 밀리면 그때 다시 보는 게 맞고 ABL 바이오는 참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종목의 이 습성이라든지 끼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반등할 때 이제 의견을 2만원 구간 언급을 드렸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종목을 공략하겠지만 당분간은 좀 공략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종목이 질이 좀 안 좋아서 예를 들면 확실하게 이평선 돌린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레고캠 바이오
레오캠 바이오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깨면 네, 매도가 되는 거고, 깨면요 돌파 여부 확인을 해서 여기서 돌파 못할 것 같으면 전량 매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파미셀 오늘도 일단은 매도로 보고 있고, 이 8,400원을 이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이런 장기 평선이 역배열에서 내려오면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돌리던지 아니면 갭으로 뛰어넘던지 둘 중 해야 되는데, 아직은 힘이 없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얘도 매도다, 매도 후에 다시 보겠다라고 네,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플리토 올 장 초반에 반등할 때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익절가를 22,400원에 둬서 여기서 익절가를 잡고 네, 익절 처리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던 주식에서 기대감이 빠졌는데, 얘 종목은 아직 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17일 보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달아보고 그 전에 매도하시길. 네. 그리고 코리아 FT 매수는 안 했는데 이 종목 추세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보이고 뭐 매집이 돼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지속적인 관찰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테스는 최고였죠. 오늘 최고죠. 19가 돌파하고 양음양 패턴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 5일선 타고 네, 우상향 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테스 외 KC텍, PSK 전부 다 반등이고요. PSK 지금 종목들이 다 떠서 있는데, 일단은 뭐 후발로 봤을 때 PSK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잘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PSK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뉴트리 실적이 괜찮은데 크게 반등은 아직 못 나오고 있네요. 실적 시즌 다가와서 21선 돌리고 60선 돌리면 얘는 수익 관점에서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 인트로매틱 오늘 시젠 뭐 등등 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네, 반도체 아니 의료 장비 업체들 필룩스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썬데이 토즈는 관심권으로 놓고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윗골을 단다면 이런 캔들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전량 매도 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매수,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없이 뭐 아래로 밀렸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데, 바로 반등하면 따라 추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솔브레인 시장의 소재 쪽 대장에서 주도주 섹터가 좀 바뀐 게 좀 아쉽고, 일단은 내일 도찌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지 반등을 하는지 내일 체크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긴 구간에서 박스권을 잡았는데 결국 이 박스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 힘의 여부를 내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수급이 연속이 되는지. 일단은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지지를 해서 올릴 것인지 반등을 할 것인지는 내일 시장에 좀 달려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OLED LMS 대장주고요. OLED 제가 봤을 때 얘는 직전 고점을 넘기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ICD 비록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이 음봉 라인에서 충분히 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마음은 예전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일단은 뭐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SM 좀 관심적으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저항권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눌림을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빌보드 이슈가 생겼고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올리패스, 사이토젠, 지금 원래 종가 베팅을 이제 두 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리패스나 사이토젠. 그래서 일단은 사이토젠, 올리패스 내일 다 관심으로 놓고 한번 보시죠. 내일 둘 다 반등의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고, 올리패스는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정확히 이제 맥점 구간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맥점 구간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고 종가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장중 변동성은 없었는데 시간의 변동성이 속된 말로 욕 나오게 짜증나는 종목이었어요.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초가에 VI가 걸렸습니다. VI도 15만 주를 가지고 VI를 걸었으니까 이 15만 주에 따라 붙었던 금액은 30억이었어요. 네, 강한 매수세가 있었는데 이게 특정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흔들어 버렸다라는 생각뿐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토젠과 올리패스 내일 갈 확률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서현전자.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좀 냈고, 이 구간에서 이제 엠바고 뭐 이야기 나왔죠. 여기서 엠바고가 나오고 기사가 땅 하고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와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하고 일부 청산, 그 다음에 상한가 그대로 있고, 여기 무너질 때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됐겠네요.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익절 처리됐네요. 스탑. 변동성이 워낙 커서 스탑로스를 좀 걸어놔서 그냥 익절 처리가 나머지 돼버렸는데, 원래는 상따를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첫 돌파 자리여서요. 일단은 이 종목 내일 밀려도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엠바고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먼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보가 돌았겠죠. 시장에서 정보가 돌고 그래서 먼저 올라온 부분에서 개인들 좀 털어내는 걸로 좀 보여져요.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 좀 넣어놓고 뭐 각 맥점 구간은 좀 봐야죠. 이게 21선이 될 것인지 봐야 되는데, 최대 거래량이 터진 15분봉에서 뭐 이런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밀리면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2,000원 구간, 2,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트원. 일단은 종가로 매매를 할까 하다가 너무 높아서 종가 베팅을 못했어요. 근데 이 강한 매집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밀었다 싶으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무방하다. 실적, 그 다음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수급 나쁘지 않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언급을 한번 드려서 뭐 이 구간에 아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 언급을 드리고 이제 많이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이러한 상승의 여력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회사 미투젠의 상장이 있기 때문에 눌림시 이제는 공략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말을 많이 했더니 턱이 요새 안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낮은 종목 중에 그냥 코스모 신소재가 좀 오늘 제 눈에는 좀 들어왔어요. 최근에 수급도 그리 좋지도 않고 종목의 실적도 좋지도 않은 종목인데 월봉상 60일선까지 밀렸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에 장대 양봉을 뽑았던 이 기준봉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린다면 이 5,5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어요. 종목은 5,500원, 잠깐만 6,3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는데, 이 라인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은 이제 중기 스윙 종목으로 한번 끌고 갈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이걸 일단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 깬다면 여기가 바닥 언저리에서 나오는 거래량으로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 관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상당폭 상승을 해서 네,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도 이러한 증시가 연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는 뭐 기회가 된다면 장중 라이브 방송을 네,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장 초반에는 이제 제가 기존에 하는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장 중반 10시나 11시 정도 해서 장 중간중간에 해서 진행하는 라이브를 가끔 한 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때 그때 장중에 또 소통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